네, 시장은 올랐지만 내 종목은 왜 안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 지금 시점에서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고 있는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그리고 문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문자 번호 그리고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연과 함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페트론이고요. 네. 29,030원에 20%예요. 아, 펩트론 최근에 매수를 하셨던 건가요? 아니에요. 좀 됐었는데 여기까지 올라왔길래 네. 좀 더 올라가면 수익을 보겠다고 기다렸더니 그 다음 날부터 그냥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요 며칠. 아, 어제 정말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네. 그럼 저희가 뭐 앞으로의 주가 전망이라든지 지금 대응 전략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일단 펩트론에 대한 주가 전망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세 분 어떻게 보시는지 팻말부터 바로 들어주시죠. 그래도 긍정 두 분, 그리고 이사님은 중립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긍정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김시은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일단 네. 루머가 돌면서 어제는 거의 하한가까지 가고 오늘도 추가 하락이 나왔잖아요. 펩트론 좀 괜찮은 건가요? 받는 모멘텀이 있을까요? 일단 주가가 하락하게 된 요인이 좀 사업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됐는데 일단 회사 측에서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서 큰 문제는 없다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불안감은 다소 사라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페트론 같은 경우가 그동안 비만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언급된 종목 중 하나입니다. 스마트 대포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이 종목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우리가 그동안 많이 기대를 했던 실제 수주에 대한 내용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약간의 불안 요소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펩트론 같은 경우가 계속 봐야 하는 이유는 결국 지금 시장은 비만 치료제를 찾습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여성분들도 그렇고 전 세계인 분들이 특히 비만 치료제 굉장히 없어서 못 팔기 때문에 관련 부분에 대한 성장세는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가 2만 원 라인대를 계속 지켜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조금만 더 홀딩 전략을 취해 보시면 조금 더 수익으로 보시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홈페이지에 좀 문제가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고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가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알려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걱정되시겠지만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아,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예,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아,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17,300원에 20%. 아, 17,300원이요. 예. 근데 최근에 계속 밀려가지고 걱정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 것인지. 네. 아, 그 부분이 걱정되셔서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한번 세 분의 의견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과연 매수가까지 가능할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아, 의견이 나뉘어졌습니다. 일단 부정 한 분, 그리고 중립 두 분. 이성웅 이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중립을 들어주셨는데 그 어떤 의미일까요? 시간은 좀 걸린다는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주제로 다뤘던 자율주행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고 그다음에 CES라든지 MWC와 같은 모멘텀의 부각들 또는 테슬라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자율주행의 퍼포먼스를 낸다라고 하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이 부각될 때 함께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술력은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레이더, 라이다 이런 식으로 카메라에 대한 의견들이 갈리는데 이게 한 부분만 쓰이는 게 아니라 각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가라든지 아니면은 기상에 따른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양 부분이 호환이 함께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호환이 가능한 게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실적으로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당장 실적을 보기보다 우리가 가깝게는 좀 모멘텀을 찾아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인데 이게 자율주행 자체가 아예 소멸이 된 부분이 아니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레벨 3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뭐 올해 내로 또 구현을 할 겁니다. 그러면 다시 모멘텀이 부각 가능하기에 우선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고민이셨는데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의견 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도움이 좀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키움증권 키움증권 매수가랑 비중은요? 15만 500원. 15만 500원이요? 네, 아, 그럼 비중 어떻게 되세요? 15%. 아, 15%. 네네. 아, 좀 많이 오래 들고 계셨네요, 시청자님. 네, 이거 한 몇 년 됐어요. 아, 그럼 지금 고민이신 부분이 비중 확대 이런 고민이실까요? 매수가까지 아. 가겠는가 싶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한번 전망 그리고 전략도 네.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네. 네, 우리 시청자분 좀 오래 들고 계셨다고 하시는데 키움증권 네. 과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오, 올긍정 나왔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최근에 키움증권의 주가 흐름 너무너무 좋기는 한데 매수가가 좀 높긴 하시고 좀 오래 갖고 계셨거든요. 뭐 문제 없을까요? 문제 없다라는 표현보다 어. 저는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기술적으로도 혹은 수급적으로도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의 주신 시청자분이 원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는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첫 번째일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올라왔을 때 과연 내가 이제 이 얻고자 했었던 수익률까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이실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첫 번째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급적으로 굉장히 이 차익 매도라든지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었던 시기를 정말 잘 헤쳐나가고 있고 특히나 지금 증시 자체에 대한 우호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 증권주들은 저는 여기서 더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 1차적으로 목표가를 보고 있는 게 공교롭게도 이제 15만 원대거든요. 일단 15만 원대가 역사적으로 지금 박스 상단의 가격이다 보니 여기를 돌파하려면 더 강력한 어떤 재료라든지 모멘텀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매수가까지 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신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문의 주시는 게 어렵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매수가까지 왔을 때에는 저는 충분히 절반 정도는 비중을 줄이시고 절반 정도는 뭐 17만 원, 18만 원 더 길게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15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이제 갖고 계신 걸 보니까 최소 한 2년에서 2년 반은 좀 가지고 계셨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제 마음고생한 만큼 그래도 수익권으로 좀 갈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가 조금 상단 부근이기 때문에 매수가 근처까지 온다면 분할 매도하는 전략도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의견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자세한 상담 나도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시원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희 바로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TJ 고민되실까요? TJ 프레시웨이, 매수가랑 비중은요? 35,000원 50%요. 좀 35,000원이면 오래 갖고 계셨네요. 예, 작년 2월 9일 날 샀어요. 비중도 꽤 높으시고. 예, 예. 그럼 뭐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그게 제일 좀 고민이시죠?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또 이게 갈아타야 되는 건지 1년 내내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어요. 예, 오른 적이 그래가지고 없어서. 손해가 많은데 뭐 갈아타야 되는 건지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돼가지고 네.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될지 고민이신 거죠? 예, 또 매수까지는 올 수 있는 건지 네, 그게 알겠습니다. 궁금해가지고요. 네, 앞으로 전망, 예. 네, 전반적인 전략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분 예. CJ 프레시웨이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중립 두 분 그리고 팀장님은 또 부정 들어주셨습니다. 김시은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아무래도 비중도 꽤 높으시고 매수가도 꽤 높으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될까요? 제가 지금
가장 보수적인 의견을 드리는 것 같은데 네. 비중도 50% 굉장히 높고 평단가도 지금 현재 주가 대비했을 때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그 평단가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선 현재 주가에서 100%가 넘는 상승률이 나와야 해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당장 CJ 프레시웨이가 움직일 수 있는 가장 무언가 특별한 모멘텀이 있느냐라고 보면 그건 또 아닙니다. 물론 CJ 프레시웨이가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물가 자체가 굉장히 높다 보니 단체 급식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높아진다는 점은 좀 긍정적인 요소이긴 해요. 하지만 평단가와 현재 주가의 괴리감 그리고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점에서 저는 비중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고 관련했을 때 좀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시고 그리고 다른 주도 섹터로 좀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혹은 나는 좀 다른 종목으로 갈아 끼우기가 싫다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다른 대안으로 다른 계좌를 봐서 그리고 일부 비중을 좀 옮깁니다. 그리고 CJ 프레시웨이가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물량을 넣어서 조금씩 탈출시키는 그런 방안도 있으니 두 가지 정도 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으니까 좀 마음에 드시는 부분으로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프레시웨이 비중이 높으셔서 고민이 크셨을 텐데 좀 의견들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현명하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로 스피드 문자 상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자가 들어왔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2023번님 LG화학 가지고 계시고요. 49만 원에 10% 비중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채를 발행한다는데 악재인가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얼마 전 수요 예측이 있었는데 악재일지 아니면 호재일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074번님 서울 반도체 가지고 계시네요. 2만 원에 50% 비중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4년 동안이나 가지고 계셨습니다. 너무 고점에 들어가셔서 최근에 손실이 좀 크신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1525번님은 엠로 6만 7천 원에 14% 비중 보유하고 계시고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또 세이브 데이터님 저희 애청자님이십니다. 이마트 8만 4천 원에 5% 비중 보유하고 계신데요. 최근에 좀 부진한 실적을 냈었죠.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빠져나올지 고민됩니다. 라고 이렇게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스피드 상담은 이성웅 이사님 통해서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 회사채는 아직 금리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3월 5일에 확정이 될 예정이고 민평금리보다는 낮은 수준이에요. 그다음에 동급의 신용등급 회사보다는 금리가 낮게 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회사채의 금액이 몰려서 증액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부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긍정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동급 신용등급 대비해서 그만큼의 자금이 몰렸다는 것은 LG화학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어요. 우리가 화학사업과 2차 전지 구내 사업, 첨단 소재 사업이겠죠.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지금 매수가가 49만 원 정도신데요. 40만 원 초반에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의 한 3배 정도도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반도체입니다.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LED 사업을 중심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ED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마진이 이제는 나타나지 않고 공공기관 사업 정도로만 영위가 되고 있어요.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교체 주기가 있을 때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요소인데 그렇다 보니까 실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가 한 자릿수 중반 이상 나오기 힘든 구조입니다. 비중에 대해서 50%가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거의 한 반토막 정도 나 있으신 상황인데요. 그랬을 때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번씩 한 12,000원대까지 반등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랬을 때는 비중 축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보통 영업이익률이나 매출액이 성장이 역성장이 나오는 구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 한 2자리가 나오다가 한 자리로 나올 때는 그런 종목들은 비중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엠노입니다. 67,000원은 14%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막막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주가 하락 같은 경우는 왜 발생을 했냐라고 하면은 엠노 같은 경우는 공급망 관리 솔루션을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원래 예정되었던 부분이 해외 온라인 솔루션과 삼성 SDS와 협업을 해서 글로벌 공급망 관리 솔루션을 원래 1분기 중으로 내어놓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3분기에 출시 예정으로 지연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올해 한 700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는데 좀 포텐이 터질 수 있는 실적 시점이 미뤄졌다라는 점이겠어요. 추세가 깨지기는 했지만은 주가가 만약에 한 4만 원대 중반까지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비중을 지금 14%에서 50% 이상까지도 늘려봐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정도 가격에 도달을 하면 연락을 주시면 좀 세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마트입니다. 최근에 좀 아쉽습니다. 저 PBR 관련해서 반등이 나왔다가 실제 실적을 보니까 좀 좋지 않았고 그다음에 계속 사업 실적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개편 없으면 가능성이 좀 낮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현금을 활용해서 좀 주주 친화적 정책을 내어놓는다고 하면은 그래도 매수가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상에서 이마트 같은 경우가 지금은 조금 열의에 있는데 좀 주주 친화적 정책을 내어주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네, 스피드 문자 상담 도와드려봤습니다. 내 종목도 이렇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지금도 많이 계시죠?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시원하고 냉철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바로 이어서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강원에너지고요. 네. 매수가는 네. 24,800원이고 비중은 10%예요. 아이고, 오래 기다리셨네요, 시청자님. 네, 이거 더 사도 되는 건지 어떻게 좀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더 갈 수 있을지. 네, 네. 저희가 전략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강원에너지 최근의 흐름이 좋았는데 과연 이 추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오, 부정과 잘못 들었습니다. 올 긍정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앞서서 본부장님이랑도 리튬 가격에 대한 이야기 나눴었는데 강원에너지 추세가 좀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제게 물어보시는 거죠? 예. 네, 일단 놀라셨을 텐데 네, 긍정의 의미로 다시 이제 정정 드립니다. 예. 일단 리튬 가격이 12월보다 1월, 1월보다 2월 지금 계속해서 이제 바닥을 딛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강원에너지의 주가도 지금보다 더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는 뭐가 있냐면 근본적으로 수요가 많아서 가격의 상승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저는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를 통한 매매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리튬 가격의 반등은 어떤 수요가 폭증해서라기보단 공급단에서 조절을 하면서 나오는 반등이기 때문에 비중 확대까지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없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한 비중 그대로 저는 그대로 보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만약 여기서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치라든지 개선세가 나오거나 혹은 이제 앞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수요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저는 그때 추가 매수를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목표는 저는 1차적으로는 3만 원 그리고 2차적으로는 3만 5천 원까지 한번 바라보셔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제 이 리튬 가격과 연동해서 움직이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시세를 기대하시는 것보다 작년보다 더 나은 올해를 좀 기대하면서 길게 보시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3만 원 이상까지도 바라보고 계시네요. 우리 시청자분 꼭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강원에너지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어떤 예. 종목 고민되실까요? 노바텍이요. 노바텍 매수가는 비중 어떻게 되세요? 예, 25,000원. 네. 비중은요? 비중 30%. 25,000원이면 최근에 들어가신 거죠? 아니, 11월, 아니요, 11월 한 20일경? 그때 네네. 들어간, 예, 그때 매수하자마자 밀려가지고 그쵸, 걱정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또 매수가까지 올라와 줄 수 있을지, 반등이 나와 줄 수 있을지 한번 저희가 전략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노바텍 과연 반등 나올 수 있을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오늘 좀 어렵네요. 중립 두 분 그리고 이성욱 이사님은 긍정을 들어주셨습니다.
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중립 의견을 주셨는데 뭐 중립이 매수가까지는 좀 오래 봐야 한다의 의견일까요? 노바텍이라는 게 휘토류 관련 종목입니다. 네. 그 뜻은 미중 간의 갈등이 있으면 주가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테마 성격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미중 간의 갈등이 없을 시에는 주가가 굉장히 좀 크게 조정을 받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노바텍이라는 기업이 뭐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든지 유니온 같은 기존의 전통 휘토류 관련 종목군들 대비했을 때 상승 탄력이 살짝 둔화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가 봤을 때 미중 간의 갈등이 조금씩 나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큰 반응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좀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특히 하향 추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어느 정도 좀 필요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최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미국 쪽에서 대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미중 대선이 나오게 될 때마다 미중 간의 갈등 내용이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섣부르게 비중 조절을 하시기보다는 시간을 조금 더 두고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2만 원 라인대를 살짝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약간의 비중 조절은 살짝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남겨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선 이슈가 나오면 좀 부각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성홍 이사님은 긍정을 들어주셨거든요. 노바텍의 어떤 모멘텀을 좀 보고 긍정을 들어주신 걸까요? 노바텍은 보통 스마트폰 쪽에 들어가는 자석입니다. 짚어주신 것처럼 휘토류 이쪽도 연관이 있고요. 최근에 미중 분쟁이 있을 때 상대적으로 주가 반응이 덜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의아하기는 했는데 평균 영업이익률이 한 3% 정도 나오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고마진이 아니죠. 근데 현금이 한 1,000억 정도가 쌓여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2차 전지 탈철기 사업을 신사업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균적인 영업이익률이 3%인 기업이 여기에서 마진이 이제 한 10% 정도로도 증대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사업은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그 부분에 진행이 돼서 실제 매출에 대한 성과가 있을 때를 선행해서 알 수 있는 점은 증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노바텍 같은 경우가 2차 전지 장비와 관련된 증설을 단행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유하고 계신 물량의 2배 정도도 추가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바텍에 대해서 두 분의 자세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좀 대응 전략 만드실 때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셀트리온 제약 아, 제약 매수가란 비중은요? 12만 원에 20%. 12만 원이시면은 13만 원 갔을 때는 매도를 좀 안 하셨네요. 아, 예. 그때 못했어요. 아, 좀 긴 시각으로 그래도 보고 계신 거죠? 좀 장기적으로 보고 있기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목표 주가가 궁금하신 걸까요? 좀 비중이 너무 많아갖고. 아, 비중이 어떻게 해야 많아서. 될지. 네, 알겠습니다. 그럼 대응 전략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셀트리온 제약 과연 지금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아, 올궁정 나왔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뭐 비중이 좀 있으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수익을 보고 팔고 싶으신 것 같아요. 좀 네.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이제 부담스럽다. 너무 길게 보는 게 부담스럽다 하시면 기술적으로 15만 원에서 이제 16만 원대를 이제 1차 목표로 잡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시청자분이 비중이 많다 그래서 처음에 좀 놀랐습니다. 한 50에서 70% 있으신 줄 알고. 예. 근데 봤더니 이제 비중 20%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많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뭐 서정지 회장이 이제 일선에 복귀를 하면서 뭐 다양한 M&A라든지 혹은 이제 실적에 대한 이야기 혹은 새로운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 안 좋은 악재보다도 좋은 쪽의 뉴스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감내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16만 원, 17만 원보다도 더 높은 가격대까지 한번 길게 끌고 가보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너무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를 드렸고 비중이 낮다라고 그래서 여기서 그럼 비중 확대를 한번 해볼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비중 확대는 조금 더 이제 무리수가 될 수 있으니까요. 현재 비중 그대로 보유를 하시면서 제가 제시드린 가격대까지 흐름을 살펴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 자세한 전략 만들어 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MDS 테크요. MDS 테크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1980원 20%요. 아, 최근에 들어가신 걸까요? 2주 정도요? 아, 그러시군요. 네. 목표가가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향후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전화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DS 테크 앞으로의 주가 전망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긍정인지 네. 부정인지 세 분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세 분 팻말 들어주시죠. 올 긍정 나왔습니다. MDS 테크는 이성웅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쳐보니까 엔비디아 관련주로 묶이던데 대표적인 뭐 관련주였던 하이닉스나 한미보다는 좀 덜 간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올라갈 만한 좀 상당한 모멘텀이 좀 있을까요? 한 번씩 특징적인 뉴스로 결부해서 나올 때 과거의 협력사들 같은 경우에 주가가 한 번씩 반응을 합니다. 그때 같은 경우는 지금 단가를 감안했을 때 한 번은 매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기존의 사업 같은 경우는 한컴 계열사였어요. 그때 다시 좀 분리가 된 상황인데 소프트웨어 사업 같은 경우가 한 연간에 1,000억 정도 매출이 나오는데 영업이익은 한 80억 정도 계속 이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확 포텐이 커지려고 하면은 대형 언어 모델의 구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가능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몇 개 기업은 없어요. 한글과 컴퓨터는 가능한데 그 외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공공수주 정도로 나타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의 자금 조달 성격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AI와 관련된 부분, 다시 챗 GPT라든지 그런 요소로 부각이 될 때 주가 같은 경우 반응이 있을 때 매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일정이죠. 모멘텀에 대한 일정 부분은 3월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GPU 설명회를 열어요. 그때 같은 경우에 HBM3E 같은 경우에 기업들 같은 경우도 한번 시세가 나겠지만은 이와 연관해서 레퍼런스가 있는 MDS 테크 같은 경우도 시세가 날 수 있습니다. 그때 수익을 보고 매도하는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상승이 나온다면은 수익을 보시고 매도하는 전략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MDS 테크 걱정되셨을 텐데 꼭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HB 솔루션 HB 솔루션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4,805원에 30%인데요. 네. 요거 더 매집을 해도 가능한지 매수 타점을 높여가지고 저번에 한참 올라올 때도 좀 더 갈 줄 알고 안 팔았는데 네네. 계속 하락인데 어떻게 더 매수해가지고 좀 저기할 수 있는지 한번 좀 알고 싶어서요. 네, 매도 타이밍을 놓치셨지만 추가 매수 가능할지 궁금하셔서 연락 주신 거죠? 예. 네, 대응 전략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HB 솔루션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비중 확대 가능할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중립 두 분, 긍정한 분입니다. 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중립을 들어주셨는데 최근에 주가 변동성이 좀 심하긴 했거든요. 지금 비중이 30%신데 추가 매수 좀 괜찮은 전략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지지 라인을 한번 보시고 좀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HB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지난 12월부터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실적이라든지 수주에 대한 기대감 모든 것이 다 반영된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때의 상승을 이끌었던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계속적으로 나온 상황, 특히 이렇게까지 강한 시세를 냈다가 지금 되돌림 현상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HB 솔루션 쪽에서의 무언가 특별한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전까지의 고점 라인 때는 가는 것은 쉽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우선적으로 3,800원 라인대를
지지하는지 여부를 좀 더 지켜보신 다음에 조금 더 물량 확대를 하시더라도 관련 부분 같은 경우는 지지하시고 턴을 하실 때 물량을 조금 더 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3,750원 라인대를 조금 더 이탈을 하게 되면 약간 그때는 비중 축소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중 이후에 유통 주식 수도 증가한 부분들도 있어서 단기적으로 좀 보수적인 의견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B솔루션 도와드려봤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문자 상담 도와드릴게요. 2271님입니다. 동국산업을 들고 계시는데 매수가가 6,730원, 비중은 30%입니다. 4680 배터리 전망과 함께 기업 전망도 알려주세요라고 보내주셨는데 과연 동국산업 최근의 흐름이 정말 좋았죠? 과연 추세 이어갈 수 있을지 세 분의 팻말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오, 의견이 완전 나뉘어졌네요. 김태성 본부장님 부정을 들어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 좀 공부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수익권이시거든요. 근데 부정이라는 게 지금 매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좀 이야기 드리는 부분은 사실 이제 이 원소재 가격 관련해서 혹은 이 배터리 관련해서 먼저 이제 선반영되어서 이제 움직인 기업들이 저는 제법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시세가 난 현재 상황에서 만약 수익권이 아니시라면 조금 더 제가 이제 보유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좀 고민을 좀 드렸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수익을 좀 갖고 계시다 보니 전체 다 매도하자라는 전략보다 일부라도 저는 수익을 좀 실현을 하시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때 담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수급이라든지 추세 자체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조금은 더 길게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